뭔가 자신들이 체제 유지와 통치 작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남쪽밖에 없다. 네. 시장도 남쪽이고 탈주구도 남쪽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남쪽에 기대서 북한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좋은 평창 올림픽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행사에 대해서 저렇게 미사일 요구들을 동원해서 그렇죠. 뭔가 찬미하고 무슨 동족의 잔치니 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볼 때는 돈 문제 이거 반드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 네. 다시 재개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안보리의 대북 제재 있잖아요. 네. 그 경제적인 이 조치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이에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개성공단을 다시 한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점을 딱 뚫고 들어가서 한미 간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우리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을 가동한다는 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 결의안 실행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렇죠. 보니까 무언가 그런 이간질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 번째 뉴스탑10 분석입니다. 한국을 통해 미국을 고립시키고 한미 사이에 이간질을 시킨다. 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그것도 이간질이겠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책을 써왔는데 갑자기 우리 정부와 북한이 이렇게 평화와 올림픽 참여를 얘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된 말로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홍콩 선박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다 걸렸습니다. 네. 파나마도 걸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딱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얘기는 앞으로 더 강력한 해상 봉쇄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북한의 저런 이제 대화 공세에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이제 호응을 해서 대화 무드가 조성되고 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압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한미 간에도 굉장히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 대북 어떤 이렇게 공조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허점을 지금 김정은이 치고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정부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 정부가 모든 걸 걸었다는 거를 다 만천하에 알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그들이 취해서 그걸 약점 잡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평창올림픽을 꼭 참가할 듯이 네. 회담을 저희했지만 네. 실제로 올지는 미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걸게 되면 실제로는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정부도 또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개성공단 재개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을 아주 중지하라 그런다든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그런다든가 이건 다 유엔 결의안에 위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이렇게 성사 못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청와대는 오늘 오후에 이 신년사를 환영한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여야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며 핵무기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북한의 평화 제안 뒤에는 반드시 무력 도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이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지금 분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쪽에서는 일단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한미 공조의 균열이라는 건 결국은 남남 갈등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 굉장히 우려를 표시했고 반면에 그 민주당이나 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환영의 뜻을 나타냈죠. 결국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결국은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이제 지켜볼 테고 일단 민주당은 평창올림픽 성공 자체가 정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또 강조할 테고 이러면서 정치권 자체가 다시 분열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김정은이 원하는 가장 좋은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에서 좀 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면 대표단의 수장은 누가 올까요? 지난주에 뉴스탑10에서 마치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혹시 특사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의 신년사 때문에 김여정의 특사 파견 또는 대표단 파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희 동지, 박태덕 동지, 김유정 동지, 정경택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하였다. 자, 안 소장님. 네. 지난 주만 해도 우리가 탑텐에서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김여정이 과연 특사로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안 소장님 일단 높아 보인다고 하셨고 김종훈 실장님은 글쎄요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소장님 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지난 주말에 김여정이 김정은과 나란히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공개됐고요. 입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서 명실상부한 2인자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단 또는 특사 파견을 위해 미리 군부를 떼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면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김여정의 퀄리티를 높여줘서 네. 그리고 이제 뭐 개막식에 올지 아니면 마감 이제 폐막식에 올지 김여정은 무슨 단장도 아니고 단장이 온다면 뭐 최휘 정도나 오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여정은 일종의 김정은을 대리한다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주 극적인 뭔가 그런 휘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북한이 먼저 구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저렇게 이번 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주석단에 앉히고 네. 또 김정은과 나란히 저렇게 걸어 올라온다는 것, 그 누구도 연출해 본 적이 없는 저런 남매 정치를 보여줬다는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김여정을 보내서 당신과 협상 한번 해보자. 이런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의 분신과 같다라는 이미지를 던진 게 아니냐. 만약에 온다면, 네. 가정을 한다면요. 김정은이 원하는 무언가를 문재인 정부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겠죠. 아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김여정을 원한다? 그럼 김여정을 보내고 네. 누구를 원한다?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보내줄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이재명 차장이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특사라는 건 사실은 가장 상대방이 원하는 쪽에 이제 인물을 보내주는 게 맞는데 분명 중요한 거는 이제 백대를 토론한 점에서 김여정만큼 무게감이 실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특사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적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네. 결국은 김여정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실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반드시 김정은의 뜻을 잘 알고 이건 못지않게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김여정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네. 필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특사 온 사람 대부분 김양거 이런 사람들은 뭐 백전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과연 김여정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갓 30이 된 김여정이 특사나 아니면 대표단의 단장으로 만약에 온다 치면 그래도 무언가 우리 정부와 협상까지는 아니어도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감은 됩니까? 김여정이? 능력은 되나요? 제가 볼 땐 능력은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 한 6년을 프로그래밍하고 그 프로파간다 하는 게 다 김여정 머리에서 나왔고 손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릉에 무슨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김여정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네. 무슨 행사에 참가하고 잘 되면은 아마 청와대로 와서 대통령도 접견할 수 있는 과거 이제 김양건, 최용해, 황병서 빅3가 왔지만 그때 대통령을 접견하려고 했지만 뭐 북쪽이 싫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쪽에서는 접견 못할 이유가 없고 네. 이렇게 되면 뭔가 파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네. 김여정이가 이제 김정은보다는 머리가 더 좋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머리가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머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근래에 골결핵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죠. 네. 한동안에 아주 피골이 상접해서 많이 아팠었죠.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회복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완치가 거의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은 썩 좋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무리 그 최고 지도자의 동생이라 하더라도 네.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Let it go, baby.